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 정말 당신의 본 모습입니까?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죠. 이미 죽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승리하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당신이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고 실패해도 잃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 운이란 없습니다. 설령 작은 운이 작용한다 해도 그 운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그 운이 찾아올 만한 위치에 데려다 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운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와 땀으로 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그곳에 행운이 깃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무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서 너에겐 재능이 있어, 넌 해낼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동기부여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더는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매일 우리 곁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대부분의 날에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날은 의욕이 넘치고 오늘 운동하러 가는 길이 정말 설렌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다릅니다. 아, 오늘도 가야만 하는구나 라는 의무감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나면, 땀을 흘리고 나면, 그리고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에 머무르려 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속삭입니다.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어때? 어젯밤에 6시간밖에 못 잤잖아. 그건 충분하지 않아. 나의 친구여, 이 시대는 위대해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추가적인 노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로운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제 그만할래. 더는 못 가겠어. 일하러 갈 기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아무런 결과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오늘 다시 똑같은 일을 할 거야.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치열하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100%를 쏟아붓지만 여전히 어제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행이며 진정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고 잠자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사실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당신이 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쳤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직 당신 대 당신의 싸움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정신을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시키는 것.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라는 공허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놓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몇 번의 힘든 대화와 힘든 결정 저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순환에 대해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안락한 시기를 만듭니다. 안락한 시기는 나약한 사람을 만들고 나약한 사람은 다시 힘든 시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나약한 사람들이 만든 힘든 시기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년이 남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순간을 결코 맞이하지 못하고 영원히 아이로 남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야망을 품은 괴물이 되어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원에 있는 전사가 되는 것이 전쟁터에 있는 정원사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은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이란 당신이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을 마치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좌절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며 제가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변명을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으로,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내게 한 가장 강력한 정신적 프레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언젠가 내가 말하게 될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시련이 더 클수록, 내가 싸워야 할 용이 거대할수록 내 이야기는 더욱 서사적이고 장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웅인 나 자신 또한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끝을 보기 전에 포기하고 항상 미루고 항상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나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는데, 이제 집중할 시간입니다. 클럽도, 파티도,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도 모두 멈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
왜 그렇게 비사교적이야? 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농구 코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무도 없는 뙤약볕 아래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밌는 파티에 초대할 때마다 너는 왜 항상 공부만 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유흥과 파티는 당신이 성공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꿈과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때가 왔을 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만을 응원합니다. 제가 외로운 길을 걸을 때를 기억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는 너무 달라졌지만 제가 선망하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던 그 어중간한 시간. 바로 그때가 당신에게 응원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는 정말 대단해. 정말 멋져. 하지만 그때는 당신에게 응원이 가장 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강당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와 같습니다. 그 느리고 외로운 박수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비범한 사람의 길은 예외적인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싸우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기적을 만들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신력만이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잠든 거인을 깨우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언제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약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항상 지녀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시련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추하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기꺼이 껴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노력을, 그 땀방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희생과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평범함이 그저 그런 삶이 구역질 날 만큼 역겨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보다 재능이 훨씬 없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이 당신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옵니다. 평범함이라는 현실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더 이상 단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그날, 당신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당신만의 무언가를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위대함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헌신이 필요했기에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권력은 비난의 손가락을 따라 흐릅니다. 당신이 정부를 탓하면 정부가 힘을 갖고 배우자를 탓하면 배우자가 힘을 갖습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모든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서사